네, 오늘 초대석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어깨가 감사합니다. 무거우시죠? 예, 많이 무겁습니다. 단독 출마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단독 출마라는 그 부분을 놓고도 한참 우리가 얘기를 많이 네, 했었는데 예. 그래서 22대 이제 국회를 앞에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 각오와 소감부터 좀 여쭐까요? 이번 총선은 민심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그리고 민주당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확실한 견제의 수단을 제공해야 되고 또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입법부가 그나마 기능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야당한테 192석, 민주당한테 172석을 몰아준 것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원내대표단의 예. 닉네임이 개혁 기동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름 자체가 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전투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슬로건은 실천하는 개혁국회 그리고 행동하는 민주당. 그래서 우리가 21대 국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야 되겠다. 정치의 효능감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을 우리가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기하면 안 된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행동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 가려워하시는 부분들 즉각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체감할 수 있게끔 법안을 처리하겠다. 자, 이런 취지를 밝히셨는데 사실은 그겁니다. 그런 어떤 목적성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고 계신데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힘있게 추진하는 모습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여야 협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의 본령일 수도 있는데 예. 더 중요한 것은 협치냐, 다양한 목소리냐. 뭐 이런 것들 다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예. 중요한 거는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입법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부 여당일 때 협치라고 하는 미명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에다가 양보한 결과 모든 개혁 법안과 그리고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법안들의 상정이 막히고 발목이 잡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허무하게 거부권으로 행사하는 결국 입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정부로 인해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국정에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번 우리 민주당에게 대승을 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협치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예. 다양한 목소리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가 민생을 책임져야 된다. 예. 행정부가 그 역할을 못하면 확실하게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천하겠다, 행동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치를 내걸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회로서의 어떤 성과, 결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협치, 협의 부분 너무 정치의 본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2대 국민의힘의 당선인 면면을 보면 어때요? 잘 협치가 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분들은 충분한 자질은 있다고 보여요. 다만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우리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것을 만약에 잊지 않는다면 협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잘할 테니까 예. 뭐 법사위를 양보해달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한테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까지 충분히 믿을 수 없는 정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쪽에서 긴장하는 이유가 혹시 협치가 안 되면 어쩌지라고 하지만 사실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민심에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요. 그럼 만약에 22대에도 협치가 잘 되지 않고 뭔가 협의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또 그냥 야당이 주도해서 법안들은 처리가 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상황은 반복되게 될까요? 한계가 있겠죠. 임계치라는 게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총선 심판을 통해서 여당을
책임을 묻고 예. 야당에게는 대승을 이루어 줬는데 그 정도로 과연 끝날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국민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국정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전 정권 야당 탓을 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2년 만에 영수회담을 열었지만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급박하게 그냥 덕담만 나누고 닫으려고 했던 것을 준비해간 국민의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신속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나마 전달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지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떤 진정성이 있는 협치라든가 아니면 국정 운영의 반영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거 제가 지금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여쭙기 앞서서 그럼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지게 됐을 때 거기서만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아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저번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지 않았습니까?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법안도 내는 이유가 결국은 국정의 일반적인 책임,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법안도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과 관련된 부분도 예.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협치의 이름으로 야당과 잘 협의해서 추경을 세우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다른 민생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그리고 제1당으로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지경까지 온 거죠. 보통 협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민생이 어려우니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도 합시다. 재정 지출도 합시다. 재정이 어렵지만 민생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 야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협치의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당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를 하고자 책임지고자 하는 야당의 발목을 여당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협치를 논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까 맞수다에서 한참 했던 그 얘기 질문 여쭐게요. 그 처분적 법률 효과라는 이 언급과 관련해서 그래서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글쎄요, 제가 일부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에 나가게 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견 발표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은 예. 뭐냐면 추경을 하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위해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자. 예. 4인 기준이라면 약 100만 원쯤 되겠죠. 아마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간을 정해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 효과를 본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안했을 때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소리인데 야당이 해주셔서 고맙다. 그 정책 성과는 오로지 대통령과 여당이 우선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즉각 예산 확보를 위한 담판에 들어가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요? 국민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제1당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과 집행을 행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 그것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네. 만들자.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조직법을 아니면 정부에다가 뭐를 설치하는 법을 우리가 내면 그게 통과되면 그래서 행정부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해당되고 있는 인원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런 굉장히- 의미에서 예. 우리 야당은 정부 여당이 하지 않고 있는 그 임무 그거를 우리 야당이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수순인데 그래서 야당에서 뭐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야당이 주도로 해서 민생 지원 법안 이거에 통과가 돼서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같이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우리의 긴축재정 기조에 위배된다고 해서 추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게 된다면 야당으로서는 어떤 대응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9번이나 보여줬던 거부권의 하나인 것이죠. 요번에 거부권 9개 된 거 보면 우리 MBC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방송 3법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검법도 있고 그다음에 민생법도 있죠. 간호법도 있고 양곡관리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특별법의 형태로 민생 지원을 위한 특별한 법 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부한다면 하나하나 국민의 분노를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거부하겠습니까? 지금 역대 어떤 대통령도 네. 취임 2년 만에 9번, 이번에 최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10번. 그다음에 이번에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된 법도 만약에 거부한다면 11번. 지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국민들의 분노와 행동이 점점 임계치에 달할 수 있다. 나중에 MBC 뉴스에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102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가 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겠다. 우리 그만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절박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매우 실망스러웠죠. 혹시나 하고 봤는데 네. 역시나였고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참혹한 수단의 기자회견이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총선 후의 인식도 사실 실망스러웠고요. 영수회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도대체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이 민생과 관련된 대안 만들어 놓은 거 뭐 있습니까? 저희가 민생 회복 지원금 그거 약 13조 정도 들 거라고 소요가 돼서 추경하자. 우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했죠. 그러면 이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다른 대안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인터뷰가 있어서 예. 모두 발언 중심으로 보고 약간의 질문만 보고 왔는데요. 예.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 진정성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주변에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조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야당에서 요구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온 건 전혀 없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들을만 했던 것은 우리 저출생 위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방법이 적정한지는 추가적인 검토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저출생 문제를 인식했다는 거 그 정도? 그 정도의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었던 것 아까 같습니다. 여당 패널은 그래도 뭐 질문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던 그 모습에는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은 받으셨는데요. 예. 답변은 엉뚱하셨습니다. 다만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입틀막하고 그다음에 또 회칼 뭐 테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의 입을 막았던 그거에 비해서는 질문을 받았다는 자체는 한 단계 진전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정치를 예.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보았을 때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고 참담한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은 검찰 수사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특검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핑계이지요. 기존의 특검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만들어졌던 특검들 많습니다.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뭐 6건이나 특검도 됩니다. 있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차이점은 여야가 어쨌든 합의에 이르러서 특검을 추진했던 그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한테 불리한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합의를 해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은 민주화된 이후인가요? 아니면 그 전이라도 대통령이 자기의 가족의 비리와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예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쉴드 치고 그냥 후한무치하게 버티는 대통령이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경우하고는 다르다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수사 4팀 수석검사였고요. 한동훈 검사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죠.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나요? 그때 했던 얘기를 대장동 특검과 관련된 말씀이셨죠. 그대로 되돌려준 발언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최해병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특검도 지금 분위기 보니까 거부할 것 같아요. 그것은 대통령실이 진실을 덮는데
사실 예.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하는 방증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도 얘기를 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뭐 신속하게 하라 지금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속도가 나고 있으니 뭐 그걸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이런 언급이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역시 뒷북 수사죠. 네, 그 동영상을 통해서 명품백을 받는 그 장면과 전후 사정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저게 선물일지 또는 뇌물일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고요. 저러한 선물 또는 뇌물 또는 명품이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적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불렀던 오자성어가 있었죠. 이채양명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네, 이태원 그다음에 최상병 예.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뭐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일부는 합의가 됐고 하나는 거부할 건지 수용될 건지 국민들이 예. 보고 있는데요. 양명주는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벌써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된 지 2년이 경과했거든요. 다른 공범들은 법의 철퇴를 맞으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지만 어떤 압수수색도 아니면 소환 조사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오늘 대통령이 정치 공세다. 지난 문정부에서 수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지금 이걸 다시 특검하자고 하는 건 정치 공세다, 정치 행위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잘못된 표현이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누구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그때 검찰총장이셨고요. 눈 부릅뜨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성윤 이번에 당선자하고도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고발 사주 관련해서 예. 조사를 할 때 한동훈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사에 대해서 예. 뭐 상당히 과도하게 쌍욕까지 해가면서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발언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국민이 그런 예. 말에 속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고요. 나라가 망해도 나라를 팔아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먹힐 말씀이다.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다 지켜본 이후에도 미흡한 점이 남아 있으면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 추진하자고 얘기할 거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읽히고 있는데 그럼 결국 재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상병 우리 최혜병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특검법 이거 거부하는 거 옳지 않다. 국민의 한 70% 정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지 못한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재의결 요구를 하시겠죠? 예. 저는 당연히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가결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국힘당의 의원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의정활동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을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국힘당의 몇몇 의원들께서 이미 이탈표를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용기 있고 소신 있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힘당의 의원들이 좀 더 많아서 넉넉한 숫자 가운데 꼭 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관련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론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 확실한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출마할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임기가 8월 말까지다라고 예. 인식을 했고요. 예. 제가 그러면 임기를 한 4, 5개월 남겨놓고 왜 출마를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 결과에 담긴 민심은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임기 동안 강력한 투톱 체제를 이루어서 거부당했던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발이 필요하면 하고요. 예. 그리고 지연됐던 뭐 여러 가지 특검법들도 그다음에 개혁 법안들도 강력하게 내야 되지 않겠냐. 남아있는 4년의 임기 중에 1년이 제일 중요하고 예. 그중에 이 넉 달이 제일 중요하다는 심정으로 사실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당원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사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민주당과 야당 192석을 총지휘할 사령관 아니겠느냐라고는 인식이 많이 있었고요. 예. 이제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뛰어넘어서 일부 의원들도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입원하셨거든요. 예. 치료를 위해서 예. 뭐 시술이 있다는 걸 보니까 일종의 수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난 3년 동안 몸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개인적으로야 총선 결과 이렇게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총선 결과를 이뤄낸 이상 예. 정말 리프레시도 하고 쉬고 싶은 마음도 굴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휘권을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안쓰러운 일이나 당으로서는 강력한 지도체제 하에서 똘똘 뭉쳐서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가는 데는 박찬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솔직히 어떤 결정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결정하는 대로 수용하고 그렇겠죠. 네, 같이 예.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당 지도부가 너무 이재명계로 이제 똘똘 뭉쳐서 이제 좋게 말하면 한 목소리 단일 대우인데 나쁘게 말하면 이제 너무 그렇게 치우치는 거 아닌가, 이게 당 내외에서 나오는 우려인데 이런 우려는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은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이재명 대표를 기치로 똘똘 뭉쳐서 21대 때는 보여주지 못했던 무성과, 21대에는 무성과, 22대에는 완전히 달라진 민주당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좋은 면도 있는데 또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목소리가 다양하지 못한 것 아니냐, 난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다양성도, 협치도 결국은 국민의 삶과 관련해서 야당이 그 기능을 다하고 국회가 그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똘똘 뭉쳐서 단결해서 신속하게 성과를 내라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한다는 우려보다는 예. 얻을 성과가 더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변도로 가는 거냐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소통을 잘하거든요. 그러십니까? 그럼 쓴소리도 막 하실 겁니까? 쓴소리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선거도 선출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4파전인데 가장 고려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고려사항은 21대 의장님들이 열심히 의장의 직을 다하기는 했지만 예.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행동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데서 예. 의장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국회에 2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9번의 거부권이 일어났는데 상권 분립 국가에서 입법기관, 입법부의 권한을 세우는데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민주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행정부가 폭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면 예. 단호하게 맞서서 입법 권한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회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단호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말하고 있는 탈중립 주장과 관련해서 네. 김진표 의장도 우려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중립 이걸 떠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공부 좀 하시라. 나중에 부끄러워질 거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진표 의장님 입장의 관점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저는 뭐 잘 지내고 예. 평소에 흠모하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한테 아쉬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있지요. 예. 네. 그 입법부의 김진표- 수장 아닙니까? 예. 그럼 김진표 의장님 비단 한 분의 목소리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여당 쪽의 목소리가 많이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도 네. 어떤 당파성을 갖지 않는 많은 국민들은 그냥 중립을 지키는 것이 도리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법부의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협치의 미명하에 우리가 예.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여당이 법안을 내고 정부가 법안을 내면 야당이 꼼꼼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행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정부 여당도 입법 발의 건수가 너무너무 적어요. 오히려 우리 야당이 입법을 하고자 하면 여당이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법사위를 통해 가지고 상정조차 안 되게 막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법에 따라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이름은 지어졌지만 1년은 꼬박 걸려야 의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어렵게 구사일생 끝에 입법을 하고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하나도 부담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요. 2년 동안 9번, 이제 곧 10번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뭐 11번, 12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102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 예산도 다 행정부가 짓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삭감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증액할 수가 없고요. 비목 간의 이동도 할 수 없어요. 밥상을 완벽하게 차리는 건 행정부고요. 우리는 겨우 반찬 투정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예산권도 국회의 권한을 더 높여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감사원도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방송도. 검사 몇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운영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 방송통신위원장도 검사 출신. 검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몇 사람의 검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예. 끌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민상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외교도 안보도 평화도, 외국에서는 지금 독재화가 진행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연설에서 자유를 그렇게 외치시는 분이 왜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제 토론회 여셨던데요. 22대 들어가자마자 바로 추진합니까, 이건? 네, 미완의 과제 검찰 예. 개혁 22대는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상대 당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이제 잠시 후에 선출이 될 텐데 아직 발표 안 났나요? 예, 아직 발표 안 났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카운터 파트너로서 어떤 예, 분이 되셨으면 그래도 가장 대화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세 분 중에 누구를 지목하기는 좀 그렇고 예. 뭐 그냥 예상은 누가 유력하다는 거는 좀 생각이 되고요. 누굴까요? 아마 그분이 될 거는 같은데 예, 예. 저는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는 분은 안 되겠다. 그동안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예. 야당의 강한 목소리라는 핑계도 있지만 재량권을 갖고 있지 못한 여당의 대표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여당 대표를 뽑는데도 뭐 대통령이 다 알아서 뽑지 않습니까? 유력한 후보들은 다 그만두게 만들고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세과시하던 강력한 후보들도 어느 순간 다 관두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차피 총선은 지나갔고 당선은 됐단 말이죠. 대통령은 3년 뒤에 임기가 만료될 것이고 예. 그리고 4년 뒤에 총선이 있으니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시각으로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말을 맞출 수 있다면 어떤 분이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어떤 쇄신의 동력이 굉장히 끌어오르고 있다 이렇게들도 보는데 변화의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거기는 아직 힘이 있죠. 거기다가 캐비넷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전진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실의 압박을 이겨내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국민만 바라보는 여당의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벌써 몇 사람들이 그거 찬성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20명 이상 나오면 최혜병 특검 재의결도 통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쉽지는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22대 때 부디 이 협치의 가치가 빛나는 그런 국회를 운영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협치의 첫 번째 예. 책임은 정부 여당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한테 협치를 요구하지 마시고 예. 협치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협치의 환경이 안 되는데 협치의 미명 아래 아무것도 못하는 거대 야당,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하게 야당의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 MBC 포함해서 예. 공영방송의 예. 독립, 그다음에
정치의 영향력을 덜 받고 권력의 눈치 보지 않는 예.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상대 당의 그 협치의 자세도 잘 끌어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